미국 달트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 저지 하나 사오겠습니다. 18일 오전까지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예. 저희가 랜덤으로 2분 추첨해가지고 꼭 약속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손흥민 선수 예 LAFC 유니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재질이 너무 좋습니다. 네 도톰하게 예. 우리가 조금 신경을 예, 썼습니다. 인정이야, 인정, 진짜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더 로고죠, 로고. 엠블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주머니에 디자인이 됐고, 그리고 목 뒤에 또 영문 발수 라이브 해가지고 뭐 아주 이쁘게 제작이 됐고요. 반대로 되는 부적 양면 키링이 또 있네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이고 뒤에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문구가 4개가 있습니다. 예, 저 파란색은 기본, 반대쪽은 저 네.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 네. 자, 그리고 달순의 이제 스티커도 2종이 있어요. 네. 예, 달순의 리뉴얼 엠블럼 스티커와 발수력 부적 스티커. 요거 리무버블 스티커 부담 없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저 야심차게 준비한 달순의 굿즈 3종 세트를 또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서 네.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하나씩 사셔도 되고요. 네, 그럼요. 3개를 묶어서 하시면 할인을 해서 드리죠. 예. 네. 두 분은 좀 달라.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냥 진짜 이거 그냥 선수분들이 보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도 그러면 박용우 선수는 지금 옌스가 등장한 상황에서 네. 활용 가치를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두 분은 다 사실 또 친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뭐 그냥 친분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옌스라는 선수가 들어왔을 때 박용우 선수가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나블펜을 하면서 이제 막 꽃백에서 내려가서 받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3백으로 간다고 하면 박용우 선수가 제일 잘 어울리는 포지션 전 그거 같아요. 이기고 있을 때 3백 앞에서 잠그는 용으로 들어올 때는 박용우 선수가 지금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나마 높이가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 외적으로는 지금 옌스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오늘 진짜 정말 좋았거든요. 그 때문에 조금 여태까지 했던 그 본인의 그 모습들을 조금은 이제 더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일단 우리 시미켄 형은 그렇게 봤고. 네. 일단은 되게 좋은 내용이었는데 시미켄 형은 이렇게 바꾸니까 갑자기 말의 신뢰성이 또. 네, 여러분들 그거 알죠? 시미켄 씨가 얘기하는 건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예요. 믿음이 가. 믿음에 가요 교과서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선우 형은 근데 우리나라 지금 미드필더 중에 6번이 유형의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선우 형이 그 위치 아니었나요? 제가 그쵸. 6번. 아. 저 그래, 완전 선우. 전 6번 좋아했고 완전 6번 유형의 선수였는데 아 맞다. 백승우 선수도 8번 쪽에 가깝고 맞아요. 렌스도 8번 쪽이고 맞아요. 뭐 황희범은 8번 내지 10번, 7번 이런 선수인데 맞아요. 맞아. 그래서 6번 유형의 선수가 없고 아까 용현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기고 있을 때 우리 3백이나 4백을 지켜줄 수 있는 미드필더 그 유형으로 생각을 하면 활용 가치가 있죠 지금 박용우 네, 선수는. 그렇죠. 네. 박용수가 그런 선수 가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역습을 나가야 되고 패스 전개가 앞으로 빨리 나가고 수비했다 역습으로 나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 6번 선우 형이 네. 보더라도 네. 6번 유형의 선수이지만 어쨌든 황인범 선수, 옌스도 제가 오늘 얘기했을 때 전진적인 패스도 많고 전진적인 드리블도 많고 공격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역습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패스 맞아. 그 다르더라. 네, 역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선발에는 그런 전진적인 선수들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전 차분하게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두 분에게 이건 좀 차분하게 물어보고 싶었고, 네. 특히나 이제 선우 형은 그러네. 진짜 6번의 위치에서 뛰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수이기 때문에 그 6번의 마음도 알 거고, 네. 부담스러움도 알 거고, 네, 맞아요. 그만큼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 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저거 했군요. 옌스가 잘라서 줄 때 네. 어찌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랑 오버랩되네. 아까 옌스가 잘라서 이강인 줬던 그 장면에서 그 얘기군요. 그렇죠. 옌스는 봐라. 지금 볼을 잡았을 때 앞으로 잡고 간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아까 네. 그렇게 표현하실 거죠? 그렇죠. 옌스가 잘하는 게? 이 장면도 있고 한번 앞으로 치고 나가는 장면들이 몇 번 있어요. 맞아. 옌스가. 원래는 박용호 선수 같은 스타일은 잡아놓고 전진하기보다는 옆으로 가서 패스를 옆으로 뿌려주는 맞아요. 역할을 하는데 수비를 붙여놓고 패스를 주면 받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비를 나한테 네, 땡겨놓고 네, 줘버리니까 네. 저기를 비었지. 네, 그래서 전진적으로 하는 선수가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인을 올라가면요 미드필더가 라인을 올라가면 좋은 게 다시 카운터 어택을 맞을 때 수비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미드필더 라인이 높지 않으면은 중원이 너무 많이 비기 때문에 중원이 비면 어떻게 되냐 세컨볼을 상대편한테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드필더가 업다운이 빠르고 들어가는 패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패스를 줄 때 미드필더 그러니까 선수다들마다 성향은 다르긴 한데 웬만하면 앞으로 주고 있죠. 라인을 올립니다. 라인을 올린 만큼 내가 공격수랑 가까워지고 또 제가 백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옌스나 뭐 황인범 선수들이 만약에 경기를 들어가면 이 선수들은 주고 막 받아주고 또 접근을 하니까 중원에 대한 싸움이 그래도 세컨볼이 우리가 그전에 5개 중에 하나를 땄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활동량이 있고 조금 더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뛴다고 하면 2번에서 많으면 3번까지는 딸 수 있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월드컵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강팀이 안 될 수도 있고 약팀이 될 수도 있는데 약팀이 됐을 때는 중원 세컨볼 싸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때려놓는 경우들이 있을 네. 테니까. 버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버티는 건 한계가 있다. 버티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럼 그 버티다가 갑자기 세컨볼을 우리가 잡으면은 그때 이제 조금 호흡도 하고 편할 수 있는 건데 그 세컨볼을 상대에게 넘겨준다. 그러면 경기가 힘들어지죠. 너무 힘들지. 네. 계속 지켜야 되거든. 얻어맞는 그렇죠. 거거든. 저 포메이션은 진짜 미드필더가 활동력이 엄청 많아야 되는 맞아요. 포메이션이긴 저 해요. 포메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3-4-3으로 아까 네. 포메이션 한번 그려줘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좀 이런 얘기를 좀 차분하게 진지하게 하고 싶었어. 네. 여기서 그렇죠. 3-4-3으로 하면은 사실 둥그렇게 있고 가운데 미드필더 딱 2명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치 모양새가 마름모로 딱 하나 있고 그치? 가운데 둘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그라미 어깨 안에 미드필더 2명 있는 거네. 네. 크게 보면 커버해야 될 공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 포메이션을 했을 때는 중앙이 예를 들어 수비형 아니면 공격형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진짜 박스 투 박스로 뛸 수 있는 둘다 선수들이 그래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쏙 들어왔다. 머리 쏙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저기 김진규 선수가 미드필드에 있잖아요. 만약에 볼이 이강인을 넘어서 서령한테 가잖아요. 그럼 2대1을 만들어야 되는 게 누구냐면요. 김진규예요. 근데 그 볼이 가운데로 오잖아요. 그럼 센터백 앞에 볼을 못 들어가게 막아줘야 될 게 김진규예요. 다 해야 되는구나. 네. 이것까지 하고 이 볼을 지연을 시켜서 그냥 돌리면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 미드필드. 그리고 만약에 백패스로 나갔다. 그럼 그 라인을 다시 올려야 되는 것도 미드필드. 나 네. 저 두 분에게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저 두 분 사실 되게 쉽게 봤었거든요. 그냥 저랑 그냥 맨날 어디 저 방구석이나 네. 저 맥주집에서 그냥 저 수다나 떠는 저 사람들 줄 알았는데 사람들도 이미지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거 좀 진지하게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되게 대단하시네. 열심히 이 살았습니다. 두 분들 선수 출신 맞네. 어색하네요. 근데 아니 아까 선우 형이 얘기했던 그거 아까 포메이션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이걸 동그라미라고 생각해봐라. 실제 형태가 동그라미니까. 네. 그러니까 앞쪽에 이렇게 윙백까지 앞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고 뒤에 3백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면 저 가운데 김진규 저 그림으로 놓고 보면 네. 백승호 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우리가 라인을 올려? 그러면 아까 세컨볼 그거잖아요. 그렇죠. 막 전방 압박을 해주거나 볼이 떨어져 앞쪽에. 네. 저 위치로 가면 누구야 지금? 손흥민이에요. 네. 떨어져. 근데 만약에 백승호와 김진규 중미가 붙어주질 못해. 그러면 상대볼이죠. 세컨볼이 무조건 상대지. 그렇죠. 예? 네. 그 얘기잖아요. 네. 또 반대로 상대가 막 공격을 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질 못해 느려서. 네. 그러면 수비수들 죽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저 동그라미의 가운데 있는 저 2명은 활동량 그리고 빨리 오갈 수 있는 스피드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네. 저 전술에서 쓰기 더 어렵다. 그렇죠. 3-4-3이 진짜 어려운 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냥 개인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로 보자면 특히 이 전술에서는 박용호 선수보다는 옌스와 같은 아까 잘 말했던 어울린다. 것처럼 꼭 수비형이냐, 꼭 공미냐, 그러니까 얘기하면 6번이냐 10번 이게 아니라 그렇죠. 8번 정도에서 네. 위아래로 빡투박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진짜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아까 우리 시미켄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옌스와 황인범 선수의 조합 같은 게 계속 좋을 수도 있다. 네. 아니 그렇게 안 갈 거면 3-5-2 서야죠. 3-5-2. 그렇지. 3-5-1을 서서 미드필더 하나 더 두고. 그렇지. 그럼 3명을 두든지. 네. 그래서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 보던 사람이 만약에 이 미드필더가 끌려 나갔다. 그럼 이 선수가 내려오고 위에 2명은 그냥 자리만 지켜주고 이 7명이 8명이 죽어야죠.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야, 네. 이 형들 똑똑하네. 나 열심히 오늘 또 포메이션 전문 강의 들어가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포메이션 하면 네. 여기서 저 2명으로 막기가 어렵다. 그리고 네. 저런 유형의 선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3-5-2 그 얘기는 3-5라고 하는 얘기는 저 3-4-3에서는 미드필더 2명인데 1명을 더 늘려라. 그렇죠. 그러면 미드필더를 부담감을 좀 줄이면서 뭐 다른 선수들을 쓸 수 있다. 네. 하지만 2명 체제를 쓰고 싶다면 활동량이 많은 선수들을 쓰는 게 맞다. 빠르고. 네. 안 그러면 그 포켓으로 다 들어갑니다. 정리. 이 형들 전문가네. 한 건 했다.
그래도 나름 뭐 축구 했을 때.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